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석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설날 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공감센터 장성철 소장과 함께 지금 국민의힘 보수정당 그리고 보수정치 세력이 과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이대로 절멸하고 말 것인지 여러분들께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네. 계속 추락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 추락이 어느 정도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끝이 나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일단 이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지지율만 보면 반등했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시 효과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되어 있고 보수파 진영과 그 지지자들이 과잉 흥분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정당이 체질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 사람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은 가망성이 없는 정당이 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자, 현상으로 보면 반등을 했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죠. 그건. 그러면 과잉 표집이라는 것이, 네. 과표집 현상이라는 것이 여론조사상으로 잘못은 없지만 네.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다르다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전에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과는 다르게 보수가 항상 한 150여 분 정도 진보보다 많이 응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보수 진영이 갑자기 비상계엄 실패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갑자기 나는 보수야 라는 사람이 늘어났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수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결속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여론의 지지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것은 대단한 착시 효과다라고 볼 수밖에 착시 효과다. 없어요. 실제 민심과 여론조사 달라요. 결과는, 조사 결과가 조작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착시 현상이 있다. 조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한 약간의 궤도 이탈, 바이어스 요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여론조사 기법상 잡아들이거나 수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응답하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응답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뭉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정권 진짜 잃겠다, 윤석열 대통령 큰일 나겠다, 국민의힘 완전히 풍비박산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저렇게 뭐 대선 후보로 또는 1대1 대결 구도에서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결과,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이제 그것도 조작은 아닐 거 아닙니까? 조작은 아닌데 네. 착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시사저널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여론조사에서 제가 상당히 의아하게 보는 것은 호남의 지지율과 민심이에요. 거기서 뭐 28%, 25% 막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잘못된 여론조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보통 하우스 이펙터, 이제 조사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일부가 뒤틀릴 수 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실제 지금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뢰도는 어느 정도 갖고 계세요? 그 조작은 아니다라고는 정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정기현 대표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는 그 수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이 결속하고 있고 민주당이 정체거나 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이 정도 수준으로 살펴봐야지,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적인 의견이 많이 늘어났다, 뭐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이렇게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다. 네.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내용도 살펴봐야 하는데, 그 반등이 김문수라는 대선 후보로 나타나고 네. 정광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질적 평가를 하자면. 그게 건강한 여론조사 지표냐, 앞으로 저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국민의힘이
현재 입장을 견지를 하면 과연 지지율이 오르고 상승하는데 고착화가 되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원하는 결과를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여론조사의 문제점은 말씀을 드렸고, 중도층의 반응도 상당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의아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만 갖고 국민의힘이 전략과 전술을 짜게 된다면 대단한 큰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여론조사상의 흐름으로 보면 더 정광훈 중심으로 강성으로 극우적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그 지금 신난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김문수 장관을 띄웠다. 네. 역시 우리는 힘이 세구나. 그런 게 이제 극렬 보수우파 유튜버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성국 TV, 신혜식 TV, 배승희, 홍철기, 뭐 서정욱 TV 이런 데서 엄청나게 띄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야 역시 우리가 영향력이 세. 우리가 보수우파 국민의힘을 주도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막 띄우니까 그분들의 뭐 유튜버를 매일매일 보면서 세뇌당한 많은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지지자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바닥 민심이나 저희가 이제 쭉 다녀보면은 현장의 민심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완전히 잘못됐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 그 흐름이 정확한 현재의 민심을 나타내긴 어렵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아스팔트에 동원하는 그 사람들이 야 진짜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국민의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고 수도권에서는 다음번 선거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이제 야권 정치 고관여층은 차라리 잘 됐다. 뭐 대선은 뭐 다가올 것이고 김문수 1등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힘에서 네. 계속 가버려라. 그러면 네. 대선은 보나 마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차가 많이 날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괜히 시비 걸지 마라. 그냥 그대로 가도록 놔둬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다음번 여론조사에서 보면 진보 쪽에서 보수 후보를 선택을 하잖아요. 이렇게 지지 나타내잖아요. 그때 김문수, 홍준표 이분들이 가장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역선택도 일어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이 여론조사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로서는요. 여론조사가 뭐 지금 지지를 뒤집힌 것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랑 국민의힘 후보들과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99%고 대선을 치른다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죠. 네. 거의 뭐 저는 뭐 확정적이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판을 바꾸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다른 노력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대선 결과가 이재명 이제 민주당 대표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좀 제쳐놓고 네. 보수 정치 세력이 이번에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정당 또는 정치 세력과 전혀 다르다. 상식도 없고 또 법치도 그렇죠. 없고 그리고 이렇게 국민과 민심을 정말로 개무시할 수 있느냐. 네. 우리가 과거에 바라보지 못했던 이 모습으로 자 국민에게 지금 현재 느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바뀐다.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어쨌든 대선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개혁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할 수 없다. 안 할 것 같고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스팔트의 지지자들과 유튜브 상에서 여론을 좀 바꿀 수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대안 언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들을. 깜짝 놀랐어요. 진보 유튜버는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의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주장과 다른 판단과 생각과 전략과 전술을 짜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변화할 수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탄핵이 인용이 돼서 현실적으로 대선을 2달 안에 치르게 된다면 그때는 약간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발표, 메시지 발표, 인사 영입 이런 모습을 치르겠죠. 그래서 완전 결별은 불가능해요. 자, 이제 정광훈 목사, 극우 유튜버들 당신들 뒤로 물러나. 당신들 있으면 우리가 중도층 외연 확장 안 되잖아. 대선에 불리해. 뒤로 물러나. 당신들하고 우리는 거리두기 절연. 옛날 이준석 대표 때처럼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사람들과를 언급을 덜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 중도, 젊은층, 개혁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함으로써 좀 국민들을 어찌 보면 속인다? 아니면은 우린 다른 정당이 됐어요라고 포장지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힘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잘만 하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정권을 재창출할 수도 있다, 해볼만 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는데 전문가로서 그게 실제 그럴 수 있느냐라는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후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후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김문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 체제하에서 혜택을 많이 본 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2년 한 8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그 입장을 대변을 했단 말이에요. 내란을 일으키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을 옹호했다. 그 사람이 과연 합리적인 중도, 보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연 확장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오게 되면 무난히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서 좀 거리두기하고 핍박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핍박받은 분이 유승민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리두기를 현명하게 했던 사람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본인들이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좀 뒤로 물러뜨리고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와는 달라요. 이재명 대표랑 달라요.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면 어느 정도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거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기정사실이죠. 이걸 가지고 탄핵된다 안 된다, 뭐 기각돼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논의는 명절 특집 인터뷰에서는 그다지 의미가 없죠. 끔찍해요.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고 인용이 될 가능성이 99%다. 예. 그런 생각이 그리고 99%부터 보통 99.9%까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은 뭐 차치하고 시청자 여러분은 일단 기정사실로 해도 탄핵을 될것 기정사실로 해놓고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제 보수정당, 보수정치 세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의 문제를 장성철 소장과 함께 이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 결국 후보 전략에 따라서 맞아요. 이재명 이제 대표와 제대로 한번 붙을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후보 전략이 잘못돼 버리면 아예 하나마나 하는 게임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파 쪽에서 정치를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예전에 윤석열 후보를 영입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라는 움직임과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인데 네. 그 사람을 영입을 함으로써 우리가 기존 정치판에 판을 한번 흔들어 보겠다. 새로운 사람이다. 뭐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관계도 없고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경제 전문가고 뭐 그렇게 이미지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포장지만 새롭게 싹 하고 윤핵관들이나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영입해가지고 자자자 당신은 얼굴 마담해 우리가 다 뒷받침 해줄게 이러면서 영남권 의원들을 똘똘 뭉치게 해서 당원들을 또 똘똘 뭉치게 해서 당내 경선을 하게 됐을 때 그 새로 영입해온 사람을 전격적으로 후보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가능하겠습니까? 2달 모르겠어요. 정도인데. 저는 이제 회의적으로 보는데 네.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유익 있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과 친했지만 아주 스트롱맨이라고 네. 하는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김문수 이제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는 그나마 보수 정치 세력 내부에서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네.
거기는 오세훈. 이준석도 포함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네. 약간 별도로 이제 네.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오세훈 정도 있을 테고 세 번째는 제3의 인물을 발굴해서 아예 대선에 이제 선수로 띄워보자라는 것인데 자 가능성을 놓고 보면 장성철 소장 1번, 2번, 3번 중에서 현재로서는 어떻습니까? 김문수, 홍준표죠. 김문수, 홍준표로 그냥 가는 거죠. 왜냐면은 예. 국민의힘 당원 당규 있잖아요.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이 당원 50% 그리고 국민의힘과 무당층의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억울한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하고 현장에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그분들이 오세훈이나 유승민을 찍지는 않겠죠. 그래도 정치 고관 여청이고 이게 대통령 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 사람들도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니 1등 후보를 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필패 후보다라고 인식을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쪽에서 봐라 여론조사 봐라 내가 가장 경쟁력이 세지 않냐. 우리 설날 전에도 많은 양자대결 여론조사 나왔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뭐 이재명 대표를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현실적으로 보여주면 어떡할 거예요. 바로 여론조사 수치에서 내가 오세훈, 유승민보다 훨씬 더 이재명 대표 상대로 경쟁력이 있고 나 이기는 여론조사 나왔다. 그럼 당원들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너는 외연 확장이 없잖아.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사자는 되든 안 되든 뭐 1등 후보가 되어서 뛰는 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익이니까 그렇죠. 포기할 리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윤핵관들이나 우리 쌍권 체제에 있는 지도부들이 자 뭐 김문수 좀 세워놓고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분위기 만들어가자. 솔직히 오세훈이나 유승민은 부담스럽잖아요. 말도 잘 안 들을 것 같고 우리랑 차별할 것 같고. 근데 김문수, 홍준표는 이제 말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쪽으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필패 카드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이런 이제 스트롱맨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네. 높다. 그러면 체제도 바뀌지 않으면 결국 권성동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뭐 결론 나오는 건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높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100을 놓고 예를 들어 이 두 사람 중에서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개혁 후보가 될 가능성, 세 번째는 제3의 인물이 될 가능성, 이걸 비율로 좀 나눠서 보면은 한 70% 이상 정도 됩니까? 전 70% 이상은 그래도 오세훈, 유승민 중에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오히려 이제 스트롱맨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수 지지층들이 과잉 흥분 상태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설 지나고 좀 대통령이 탄핵당했다, 예. 한다,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냉정함을 되찾으면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김문수 장관 과연 이재명 대표랑 TV 토론에서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이 가능할까? 그냥 단순히 노동과 관련된 그런 토론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뭐 군사 이런 전반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김문수, 홍준표 후보가 TV 토론에서 맞상대가 될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들도 있고요. 어쨌든 외연 확장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우리 권영세, 권성동 대표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여론조사 높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분위기 흘려가는 부분은 있는데 자신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정밀하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래 이재명 대표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보다 나랑은 불편하고 내 말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오세훈이나 유승민 내세워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분위기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그것은 이제 결국 탄핵이 결정 나는 시점에 여론이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면은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로 놓고 봤을 때 혹시 지금처럼 막 폭동 일으키는 세력들 있잖아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인정 안 하겠다 이러면서 극단적인 집단 행동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오세훈, 유승민 뭐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배신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거친 단어와 용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선전선동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당히 당 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탄핵이 결정난 시점에 그런 극단적인 행동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국힘은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네. 아, 이해할 만하다. 법원이 잘못한 것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잘못한 거 있다라는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갈 거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것 같아요. 그냥 애매모호한 태도. 편들어 주지도 않고 잘못됐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제 폭력적인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겠죠. 파면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60일 이내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 사람들 신경 쓸 여가가 있습니까? 두 달이라는 기간 동안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하는데 근데 그 결별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극단적인 정당으로 극우 정당화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특정 지역의 아예 자민련 같은 것이 되어버리겠다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의 용도가요. 예. 대선 국면이 들어가면 포지션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수비 포지션인데 네. 그때 되면 이제 공격수로서의 포인트를 잡는 거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데 당신들 좀 역할 좀 해줘. 이렇게 뒤에서 떠밀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서 대선은 우리 당이 치르겠다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은 있어요. 당원 당규를 개정할 움직임이 있을까?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잖아요. 그때 단일화 조건이 뭐였냐면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였어요. 그러니까 김문수, 홍준표 현재 당원 당규대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 후보가 된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사람들을 갖고 캠페인을 해서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은 당원 당규 개정안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거는 이제 대선 후보 전략과 관련해서 당원 당규가 이기는 선거가 가능하도록 한번 바꿔보겠다라는 이제 계획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면 국힘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이걸 애걸복걸하면서 나 못 받아들여. 60일 뒤에 대선인데 자, 이거 인정 못해. 자, 바깥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집단적인 폭동 세력과 손잡고 나설 가능성은 없겠죠. 가능성은 없는데 그냥 존중은 하되 인정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재판관은 이재명 대표랑 사실 동기하고 친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민주당에게 유리한 판단 내릴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몰고 가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빌드업이라고 봐요. 탄핵 심판이 진정성이라든지 정당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반적이지 않다. 나중에 공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을 지금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대선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될까요? 안 되죠.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수가 법을 인정하지 않고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지 않는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대선에서 어느 정도 경쟁을 해보려고 하면 윤석열 파면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선 국면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것도 매듭을 제대로 짓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받아들이긴 할 텐데 예를 들면은 정광훈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은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계속 외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흥분해 있는데 야야 그래도 우리가 헌재 판결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자 이제는 대선을 치러야 되겠습니다. 라고 방향을 바꿀 수는 있겠죠. 자, 후보 문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로는 필패카드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하면 현실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는 오세훈 그리고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의외로 빨리 대선 출마 선언을 했어요. 자, 일단 오세훈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 여전히 관련이 있고 정치자금법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올 텐데 오세훈은 스스로 갖고 있는 이 약점들을 극복할 수는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오늘 최초로 명절인데 공개를 좀 해주시죠. 명태균 게이트 어떻게 된 거냐. 이거 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이거는 당신이 앞으로 정치하는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실체가 뭐냐? 실질적으로 뭐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제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문제 주고받은 거는 그 후원 회장 격인 공식적인 후원 회장도 아니래요. 김한정 회장.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 좋게 챙기려고 했고 나를 위해서 돈 준 게 아니라 명태균 씨가 보니까 김건희랑도 친하네. 윤석열이랑도 잘 통하네. 그래 가지고 나보다는 본인이
그냥 좀 명태균 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면이 있었고 자기네들은 여론조사를 받은 적이 없대요. 정말 받은 적이 없대. 여론조사 하라고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고 직접적으로 돈이 주고 받은 관계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전에 그냥 안부, 일반적인 안부는 주고 받은 적이 있을 수 있다. 그거는 기억이 안 난대요. 몇 년 전 일이니까. 근데 명태 씨 아예 고맙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세요. 뭐 이 정도. 전화 통화도 뭐 여러 번 하고. 뭐 했을 수 예, 있겠죠. 예, 예. 그런 것들 부인하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명태균 씨한테 의존해가지고 금전 관계가 있고 여론조사를 맡기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이 이제 입증이 되었다 또는 이제 좀 대중들을 설득했다고 하면은 오세훈 후보가 그러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렇게 썩 긴밀하게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저는 강점이라고 보는 게 대단히 좀 안정적이다. 재미는 없는 분이거든요. 막 누구를 자극하고 선동하고 막 분위기 끌어올리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되게 차분하고 냉정한 분이라서 현재 대단히 위험스럽고 시끄러운 분위기 하에서는 그 안정화 리더십이 상당히 좀 각광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서울시정 특별히 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관리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전에 개혁파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도 알고 행정도 알고 뭐 그렇게 리더십이 모나고 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리더십과 그러한 성격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좀 이따가 다시 이제 질문을 제가 더 붙이기로 하고 일단 유승민 의원은 네.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 유승민 의원도 얼마 전에 만났어요. 예, 만났습니까? 답답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연락이 먼저 왔죠, 유승민 의원 쪽에서. 뭐 같은 뭐 비슷한 예. 식의 그냥 잘 지내시죠 뭐 예, 이렇게 예. 하다가 했는데 답답해하시는 게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내가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국민의힘 후보가 될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과 보수파를 제대로 바꿔보고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리고 싶다. 근데 현실적으로 국민적인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당내의 세력도 따르는 의원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죠. 좀 정상적이고 옳은 말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 한 줄, 단 한 단어라도 국민들이 아, 유승민 전 의원이 이런 얘기했구나. 맞아, 이게 맞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냥 적극적으로 언론 활동도 하시고 메시지 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스터 쓴소리처럼 네. 유승민 의원은 뭐 틀린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 뭐 호감도가 있든 없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좀 말씀하신 거는 좀 말씀을 하여튼 좀 가려서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아니 의미는 그게 그쪽- 아니라 예. 이제 평가의 부분은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 예. 윤석열 정권, 윤석열, 국민의힘 이 평가는 나중에 하고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지도자가 되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거다라고 국민한테 한번 집권 플랜을 하나씩 좀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유승민 정치인 유승민의 자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했다는 것이고요.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죠. 예. 네, 대한민국. 자, 그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또는 보수정당 보수정책 세력 내부에서는 좀 먹히긴 할 것 같습니까? 안 먹힐 것 같아요. 안 먹힌다. 안 먹히니까 지금 김문수 홍준표가 뜨는 거라고 예.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지도부 중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게 우호적인 분들이 없더라고요. 실제 없습니까? 없어요. 뭐 유이동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계셨잖아요. 현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예. 지도부에서 예.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한 핸디캡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은 여론전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비상계엄 뭐 누가 할 줄 알았냐. 앞으로 넉 달 동안 대단히 생각하지도 못한 큰 획기적인 우리나라 정치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또 변수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때 기회를 잘 잡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상을 해보면 어떤 겁니까? 그런 모르겠어요. 상상 못할 만한 일,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인간의 상상의 영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뭔 일이 벌지 어떻게 알아요? 정치적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 네. 있다는 이제 상황. 그리고 하여튼 유승민 대표가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의지가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좀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질문 드리는 게 오세훈이 그나마 이제 좀 중도적 성향 보수정당 내에서 그리고 유승민과 손을 잡을 가능성. 자, 두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떤지. 실제로 새로운 보수 재편을 위해서 이번 대선은 포기하더라도 보수 정당은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쪽으로 혹시 협업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 점이 좋은 포인트세요. 그때 유승민 의원님을 만났을 때 워낙 출마 의지가 강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꼭 이제 뭐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기보다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은 오세훈과 함께하는 그런 공동 정권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떠냐. 좀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누구보다 국무총리 잘하실 분 같아요. 그리고 네. 누구보다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잘하실 분 같아요. 유승민 의원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대통령 되기 어렵다라 그러면 본인이 가진 그 전문성과 개혁성을 대선 후보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그 보수 정권이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동반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오늘 스픽스를 통해서 한번 제안을 해봐. 아마 이 방송은 뭐 주변에 계시는 이제 측근들은 보고 계실 테니까요. 제가 이제 유승민 의원의 정체성 또는 원래 이제 캐릭터로 봤을 때 본인이 대장을 하지 않고 남이 있는 데서 직접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또 정치인의 유형이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죄송해요. 예. 유연성을 되게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시던데요. 아. 되게 유연해지셨어요.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바뀌고 있다는 겁니까? 되게 까칠하신 분이죠. 예, 예. 고집 세시고 신념 강하신 분인데 대단히 유연하게 너그러지셨더라고요. 네. 그것이 이제 내가 이번이 마지막이야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러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무슨 역할이든 하실 수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현재 상황은 들더라고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보수 재건을 위해서 한번 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 생각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 레이스에 들어가면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두 분 다 잘 아시잖아요. 오세훈 시장이나 이제 유승민 전 뭐 원내대표 같은 거 잘 아시는데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그 화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유형은 맞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도 대단히 본인 사명감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내가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으로서 보수나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가지고 국민에게 버림받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내가 한번 나서서 정리도 해보고 그분들 보시기에는 정말 국민의힘 지금 완전 개판이죠. 네. 완전 이건 진흙탕이고 말도 안 되는 당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좀 한탄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국민을 바꿀 수 있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누구와도 함께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자, 이준석 의원은 이번 대선 국면에서 자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출마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고 뭐 지금 사무실도 거의 마련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독자 노선으로 갑니까? 아니면 후보 단일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끝까지 독자 노선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예를 들면 예전에 윤석열, 안철수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화했던 그런 형식 가지고는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5에서 한 10% 정도 3자 대결 때 나오던데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표가 민주당보다는 우리를 지지하는 보수파를 지지하는 표일 거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 되면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히 많은 지분을 내주면서 단일화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네. 이준석 대표는 거의 당 대표의 역할 아니면 거의 전권을 주는 그러한 제안이 아니면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천하람 원내대표가 더 강경해요. 네. 이준석이 국민의힘과 단일하고 국민의힘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갈고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국민의힘과 단일화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거든요. 후보가 홍준표, 김문수가 아니어도 네. 그러니까 뭐 오세훈, 유승민이 되더라도 본인들이 이렇게 흡수 통합되는 그냥 원오브 댐으로 하는 그러한 단일화는 안 할 것 같아요. 적어도 50대 50에 정당한 지분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이건 생각과 네, 추측이에요. 그분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현실 정치에서 드러나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면서 가장 큰 정치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쪽은 이준석과 천하람을 비롯한 개혁진단 그룹이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어쨌든 뭐 20, 30대 남성층에는 강한 소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 화력이 대단히 세잖아요. 네. 그분들이 같은 편이 돼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공격하게 된다면 정말 화력이 10배 이상, 그 2배가 아니라 10배 이상 높아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자, 민주당과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대선 치러볼 만하다. 그래도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대선 후보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신들이 밀어가지고 당선시킨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허무맹랑한 짓을 했고 만약 탄핵이 돼서 인용이 되면 무슨 염치로 뭘 가지고 국민들께 저희 당 후보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것은 염치가 없는 행위다.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는 안 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선거 캠페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선 후보 전략이라는 것이 결국 대선 자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 이후에 보수 정치 세력의 재편 과정에서 어떤 이제 일종의 밑거름이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기현 대표님 아시겠지만은 대선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의힘은 개혁과 쇄신의 길을 갈 수가 있지만 예. 대선에서 져버리게 되면요 더 위축되고 더 웅크러들 거예요. 울타리 더 세게 쳐가지고 이제 중도 외연 확장은 이제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우리끼리 뭉쳐가지고 살아보자. 단일대우 형성 이렇게 강압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진짜 대선 후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다음번 총선 때까지 상당히 정당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의미 있는 성적을 내면 의미 있는 성적? 예, 의미 있는 성적. 대선에서 이긴다? 뭐 이기기는 저는 어렵다고 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하더라도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자 국민의힘이 앞으로 보수정당으로 어떻게 안 돼요. 이제 재탄생할 것이냐 이 안 돼요. 아젠다를 던지고 아니, 동의를 받는. 불가능해요. 영남권 의원들이 거의 70%잖아요. 예. 그분들은 대선에서 지면 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나빠, 민주당 나빠 그렇게 세게 공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대선 후보도 뭐 다 그냥 대선 후보는 아웃돼버리는 정계 은퇴죠. 예, 이제 정계 그분들은. 은퇴해버리는 거. 정계 은퇴고 영남권의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당 대표 만들 가능성이 높죠. 그때 되면 더 심할 걸요. 전당대회 열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당원들 거의 50%가 영남권 당원들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쪽 지역의 의원들 중에 한 분을 뭐 당 대표로 만들 수가 있겠죠. 더 강한 투쟁력을 원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김문수, 홍준표 이런 분들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도 더 높아 보여요. 근데 최소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과 국힘의 대선 후보가 경쟁을 하려면 윤석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에 대한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이것은 잘못됐고 비판하고 그러나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표현상으로는 다 쇄신 그리고 뭔가 변화를 외쳐서 국민들한테 뭐 지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선에서 패배했다. 야 이거 다 없어진 거야. 더 세게 나가겠다. 더 강경 노선이다. 이렇게 갈 수가 있나요? 홍준표, 김문수 후보는요. 대선 토론 과정이 벌어지게 되면은요. 윤석열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럴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당신이 더 나쁘지 하면서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막 얘기할 거라고요.
그렇게 상황을 논리적인 전개를 이재명 당신이 더 나쁜 사람이야라고 네. 돌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가 뭘 잘못했고 이런 것은 언급도 안 하고 당신이 더 나쁘다 이럴 거예요. 그런데 오세훈과 유승민은 어느 정도 차별화를 할 수는 예, 있겠죠. 예. 그래서 후보에 따라 좀 달라질 거다. 후보에 따라 다르다. 달라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기류로는 네. 이제 현실적 판단이 하나 있고 또 기대 섞인 또 전망이 이제 있다고 두 개를 나누어서 보면 그렇죠. 현재로서는 지금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 중에서 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래요. 김문수가 저렇게 높게 나오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걸 인위적으로는 바꿀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당원 당규 개정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쭉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길 수 있다 그러는 수치가 나오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유승민이나 오세훈 시장이 더 경쟁력이 많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당원 당규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을 바꿀 움직임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흐름의 바로미터가 그 경선 룰을 바꾸냐 안 바꾸냐 그것이 그냥 김문수, 홍준표로 가냐 아니면 오세훈, 유승민에게도 길을 열어주느냐 그거의 바로미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탄핵이 인용될 때쯤에서 네. 어떠한 논의가 오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뭐 김문수, 홍준표가 1등 나오면 그냥 글로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현재는 하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그나마 이제 경쟁을 해보려면 오세훈 뭐 유승민 류가 이제 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수치로 입증을 해줘야 돼요. 수치로 입증을 하려면 당헌 당규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아니요. 그러니까 설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정말 오세훈과 유승민이 외연확장이 더 있고 이재명 상대로 훨씬 더 경쟁력이 있네라는 수치를 보여줘야 그래 우리 당원 당규 좀 룰은 개정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흐름이 갈 것 같다는 거죠. 제3 후보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 뭐 제1안, 제2안이 차지하는 이게 이제 범위가 워낙 넓고 깊어서 제3 후보는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데. 이청용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힘 쪽에서 막 세게 전략도 짜고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치를 안 해본 분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아무리 인품 훌륭하고 경제적으로 식견과 뭐 여러 가지 높다고 하더라도 너무 현재 위험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느냐 그러한 반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부에서 또 윤핵관들 중 일부가 우리가 좀 외부에 영입해가지고 이창용 같은 사람 세우자 우리 주도권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그게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당원들이나 아니면은 보수 언론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X표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류의 분위기가 제3 후보를 영입하자 이런 것은 아니요. 아니죠. 예, 그냥 한 10% 정도 예. 이것도 한번 우리 염두에 보고 한번 논의해 볼까? 예. 뭐 이러한 작전도 한번 짜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 보면 국힘이 그래도 대선 준비를 하고 있긴 확실히 있네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 설 전에는 우리 조기 대선 준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탄핵도 안 당했는데 조기 대선 준비해요라고 하면은 야 너희들은 지금 대통령 탄핵을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또 정광훈 목사나 극렬한 유튜브들한테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야 차분히 준비를 하겠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저희는 지금 조기 대선 준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장 소장이 전망하는 윤석열 파면 결정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한 3월 18일 정도로 3월 18일요. 날짜를 또 특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2말 3초 보통 이야기 나오던데. 그거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저는 중간중간 윤석열 대통령이 저 할 말이 있거든요. 저 증인 좀 더 채택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것 같다. 네. 그래서 저는 3월 말 4월 초쯤 될 거다. 왜냐하면 4월 18일 이전에는 헌재에서 무조건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예, 두 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3월 말 4월 초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헌재에 출석해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이상한 햇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저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얘기는 들어주겠지만
그거를 무한정으로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시기가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앞당겨져서 3월 18일쯤 그때 화요일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대선도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열리게 되니까 그때쯤 그러면은 이제 5월 17일 날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제 5월 대선을 이제 일단 이제 전망하시는 거고. 5월 초중순 중순쯤에는 대선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대선이 이루어진다. 자, 민주당과 국힘 후보 간 경쟁을 했습니다. 자, 이기고 지고에 대한 확률을 한번 이렇게 전망해 보시면 어때요? 0.1%라도 선거에서 높다라고 전망을 하면 예. 거의 그거는 100%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예. 0.1% 높아도 이 선거 이기는 거니까. 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99%죠. 99%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나오는 윤석열 지지율이 50%다, 40% 넘었다, 국힘 지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쓴 약이 될 거냐, 아니면 달콤한 독이 될 것이냐, 대선 국면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평론을 이제 뭐 십몇 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월 대선이 기정사실인데 지금 이게 붕 떠 있는 이 상태가 과연 국힘이나 보수 정치 세력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병이 깊어지고 있어요. 병이 깊어지고 있다. 지금 저 여론조사는 마약성 진통제예요. 예. 병은 계속 안에서 깊어지고 있는데 진통제 맞으니까 통증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착각할 수 있죠. 우리 병이 다 나았나 보다. 다시 나는 건강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과 개혁과 쇄신을 통해서 당을 국민의 사랑받는 당으로 바꾸겠다라는 어떠한 플랜도 발표한 적이 없어요.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얘기들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보수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응집을 해서 지지하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중도층은 뭐야, 쟤네들 이상한 집단이네. 뭐야, 쟤네들 또 나라 맡으면은 나라 더 이상하게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독약과 같은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지금 국힘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실제 대선 국면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 것이다. 쇄신 경쟁, 혁신 경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을 반성해야 할지도 모르고 상대가 뭔가 잘못하고 그걸 반사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이 방식이 민주당에 더 유리할지 국힘에 더 유리할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성철 소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국힘 내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후보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대선은 언제쯤 치를 것인지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명절에 많은 분들과 여러분 정책 견해를 공유하실 텐데요. 오늘 이 토론이 여러분들께 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성철 소장님 이렇게 명절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께도 오늘 특집 인터뷰 장성철 소장과 함께 진행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이렇게 응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비교와 속도는 빠르게, 혜택은 빵빵하게. 비교와 인터넷 비교 원할 땐 인터넷 가입, 성형속도 인터넷 가입을 원할 땐 비교원. 스키니랩 다이어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탄수화물 정말 많이 섭취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에게 딱 맞는 다이어트 제품인데요. 저 앞에 쭉 보십시오. 이런 제품 스픽스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에서요, 대한민국 넘버원 판매량을 기록했던 제품, 이 제품 식사와 함께 드시면 정말로 다이어트 효과 있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스키니랩.